트럼프가 추가적으로 이 정책을 내놓은 게 있죠. 그런 관점에서 한국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저는 역시 단연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자, 오늘 이제 증시 통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또 잡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불안해지는 심리가 저는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시장이 생각한 것만큼 좋지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이 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다음 주가 설 연휴죠. 일반적으로 설 연휴를 앞두고는 이 연휴 기간, 다시 말해서 주식 시장이 열리지 않는 날짜가 길기 때문에 시장이 열리지 않는 그 긴 연휴 동안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이 불안 심리로 인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설 연휴를 앞두고 이제 몇 거래일 안 남아 있는 시점에서 한국 시장이 상당히 이제 단기적인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후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섹터나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지도 좀 주목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익절할 만한 종목은 좀 익절을 해야 되는 전략도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보기에 가장 먼저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기준으로 조선주들이 일제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취임 이후에 한 차례 단기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차적인 매도 물량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조선주들 하락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나는 큰 수익을 노릴 거니까 막 끝까지 다 가져갈 거야 이런 전략을 취하시기보다는 시장이 이렇게 매도 물량을 취해줄 때 좀 매도를 해주시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도 거듭 말씀을 드렸었죠. 한번 트럼프 취임 전후로 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한 차례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정 정도 양은 매도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잔량으로 이제 좀 욕심을 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조정 이후에 또 한 차례 상승이 나올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량 매도 관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대장 섹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 때 가장 또 이제 많이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만한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복귀했는데도 금리 인하는 계속하겠다라고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관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다른 국가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로 인한 이제 물가 상승이 제한적일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살리기 위한 금리 인하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겁을 주고 나서 사실상 실제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트럼프가 관세를 물가가 올라갈 정도로 쓰지는 않을 것이다. 협상의 카드 용도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 협상 카드로서 트럼프가 관세를 이용하고 있는 게 바로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서 빨리 이제 휴전을 유도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 협상 안 하면 관세를 매기겠다. 그랬더니 이제 러시아는 뭐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 지금 뭐 핑계를 좀 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경제적 타격이 올 건데 사실 우리가 힘보다 무서운 게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협박, 관세 협박은 러시아도 마찬가지,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니네 사이좋게 안 지내면 돈 안 줘. 니네 관세 부과할 거야. 이러니까 안 된다고, 용돈 줄인다고. 우리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니들 싸우면 뭐 서로 껴안아 화해해. 이런 거 씨알도 안 먹히죠? 용돈 줄여버린다. 이러면은 바로 화해합니다. 얼싸안고 뽀뽀해버립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얼싸안고 뽀뽀할 날이 머지 않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관세에 있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트럼프가 지금 이 캐나다나 멕시코 국경 여기에서 중국을 통해서 넘어온 펜타닐이 뭐 멕시코나 캐나다 통해서 미국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아주 화났습니다. 사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 관세를 제일 많이 부과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한 10% 정도 논의하고 있고요.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5% 정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뭐야? 그러면은 중국보다 관세를 더 많이 물린다는 거야? 이렇게도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펜타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이 마약에 대해서 좀 전쟁을 선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경 쪽으로 이제 군대를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시사하는 바는 결국에 지금 이 불법 이민자 문제도 있지만 마약 문제도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하에서 지금 이 관세가 쓰여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마약 안 넘어오게 니네가 관리해라. 안 그러면 다 관세 때려버리겠다. 그럼 이제 관세라는 이 카드를 가지고 마약 해결하고 불법 이민자 해결하고 그 다음에 전쟁 평화 가져오고 다 이렇게 카드로 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멕시코 같은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거기 뭐 인건비도 싸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부품을 만들거나 자동차 만들어서 미국으로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관세를 부과해버리게 되면 차량 이제 단가가 올라가 버리게 되고 그럼 소비자들도 소비가 또 위축되고 그럼 자동차 업계가 전체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댓글에도 보니까 아 현대차 왜 안 올라가요 이런 분들 있던데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우려가 좀 나오고 있어요. 자동차 업계가 전반적으로.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가 지금 오히려 저는 강점을 드러낼 거라고 보는 이유가 전체적인 자동차 시장은 지금 어려워질지 몰라도 현대차는 지금 뭐 GM이나 포드나 이런 데랑 다르게 미국에다가 현지화를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점유율 확장이 꽤나 지금 강력해요. 그리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미국 의회나 그 상하원 뭐 모두 참석한 거기서 연설을 한번 한 게 있었는데 거기서 또 이제 현대차가 거기서 일자리 만들고 공장 만들고 있는 걸 강력히 또 어필하기도 했죠. 그래서 막 기립박수 나오고 그러기도 했는데 어찌됐건 지금 현재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자동차 업계가 비상을 받았지만 현대차는 오히려 강점을 보여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 국제적인 상황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매매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일단 자동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현대차부터 보자면은 저는 현대차도 물론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강세를 띌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강세를 띠면서 오히려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건 사실 현대차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제네시스 라인 같은 이런 고급차 라인이거든요. 근데 고급차 라인이 과연 미국에서 얼마나 이제 또 경쟁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소형 자동차들 이런 쪽이 훨씬 더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경쟁력이 있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기아가 저는 미국에서 더 경쟁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증권사 쪽에서 기아에 대한 평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이번에 좀 상승 랠리가 나올 때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좀 더 세겠는데 이런 관점으로 한번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도 지금 기아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현대차 그룹을 보실 때 보통 우량주로 보면 현대차랑 기아를 보잖아요. 저는 기아가 조금 더 탄력적일 걸로 기대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뭐 물론 이제 그 현대차 그룹 안에서 보자면 현대글로비스랑 현대모비스가 또 이제 좋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한국단자라든지 HL만도 이런 종목들이 좀 긍정적일 거로 보여지니까요. 이런 종목들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각별히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순환출자 구조 안에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이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또 주가가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트럼프가 추가적으로 이제 정책을 내놓은 게 있죠. 이번에 AI 관련해 가지고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겠다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번에 이 스타게이트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타게이트가 결국 이 미국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각국의 AI 관련된 기업들이 협업을 하면서 투자가 촉진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게이트를 기반으로 한 AI 모멘텀이 또 강력하게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저는 역시 단연코 SK하이닉스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같이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SKC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SKC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우량주들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하드웨어에서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대만의 TSMC, 한국의 SK하이닉스, 이 삼각동맹이 아주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끼어 있다라는 건 아주 행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AI에 있어서 후순위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소프트웨어에서 네이버를 눈여겨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이버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 결국 기준금리 인하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관세가 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표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발 수혜를 받으면서 쭉쭉쭉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계속 잘 가고 있고요. 뭐 어지간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이거랑 이제 SK바이오팜 이 두 개를 중심으로 나가는 게 좋겠고요. 안정감 있게 보겠다라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주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미국발 트럼프 정권 하에서 정책 수혜를 모두 받습니다. 제약바이오 정책이 크게 약가 인하를 하기 위한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서 바이오시밀러 정책을 내는 게 있고, 미국 생물보안법을 통해서 미국의 이제 CDMO 기업들을 배척시키는데 거기에 이제 반사이익을 받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죠. 그래서 생물보안법으로 인한 CDMO 수혜에다가 약가 인하 경쟁 수혜를 받는 바이오시밀러에 이 삼성바이오에피스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동반 수혜를 모두 받는다. 그래서 이제 미국발 수혜 받는 대표 종목 중에 또 제약바이오, 그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투자 관점에서 에너지 패권을 잡아나간다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저는 우량주 관점에서 가장 메리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더 공격적인 걸 원한다라고 하면 BHI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HD 현대건설기계는 오히려 이렇게 조정 나올 때 좀 기회를 잡아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뭐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저는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산바켓 같은 경우가 이게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못 올라갔던 이유가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좀 외면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인프라 정책이 확대되게 되면 북미 시장에서 전진건설 로봇만큼이나 강세를 띠고 있는 게 두산바켓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야, 두산 그냥 이름 빼버려라, 그냥 밥캣이라고 해라. 미국에서 밥캣 하면 알아주거든요. 건설기계 뭐 트랙터 이런 거 엄청 유명해요. 실제로 그 고양이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좀 험악하게 생긴 고양이 그림 마크 있거든요. 그 밥캣, 캣이 있고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이 두산바켓이 실제로 뭐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무슨 느낌까지 받냐면요, 두산바켓이 한국보다 이제 북미에서 더 유명한 느낌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바켓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은 기회를 받을 수 있겠다. 이제 차트도 서서히 이제 말아 올리는 관점이기 때문에 기관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매출이나 이제 마진 전반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마진율도 이제 올라갈 걸로 기대되는 만큼 이런 부분들 한번 각별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리스크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거는 뭐 그동안 수익을 많이 내고 계셨기 때문에 분할 매도 살짝 하고 잔량 좀 가져가서 욕심을 내는 그런 전략으로 하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말씀드린 이런 우량주들은 사실 미국발 정책 수혜를 받으면서 움직여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기계는 뭐 이런 종목들 충분히 움직일 수 있겠고, 뭐 여기 이제 스타게이트 관련해서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이라고 봅니다. 뭐 네이버는 솔직히 스타게이트 수혜를 받는다까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봐요. 뭐 기아는 자동차 쪽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수혜 받을 걸로 보여지고, 에너지 정책의 두산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기아, 더 축소한다면 이 정도로 축소가 될 것 같아요. 건설기계도 하나만 봐라 하면 현대건설기계 하나만 볼 것 같고요. AI 반도체 쪽에서 하나만 봐라, AI 하나만 봐라 하면 SK하이닉스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 하에서 에너지 쪽을 하나만 더 보자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계속 말씀드리는 이번 조정 이후에 다시 재반등을 줄 때 조선에서는 삼성중공업이나 뭐 오리엔탈 전공,
이러한 종목들이 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잘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서비스 해드리고 있거든요. 하단에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 통해서 텔레그램 방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연휴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강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또 준비했으니까 텔레그램 방 링크 타고 입장한 분들에게만 특강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입장하셔가지고 특강 도움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응원 댓글 여러분들 짧게나마 달아주시는 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짧게나마 시간 내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